8월 다섯째 주 주간저시 일정입니다. 자, 지난주 잭슨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파월이 이제 뭐라 했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뭐 사실 여기도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죠. 1년 동안 6%가 빠졌어요. 자, 그럼 단순 계산으로 지금 3에서 3.1%인데 이게 향후 5개월이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연준이 제시하는 2%대 물가는 무조건 달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장이 지난 이 FOMC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고용 지표로 확인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통 금리나 연동이 됩니다. 네, 물가에 맞춰서 금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5%인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3%잖아요.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의 이런 어떠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일단은 신중론의 무기가 실리면서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가장 유력하죠. 사실은. 네. 3월 달에 가장 유력하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원래는 여기가 5%대 금리 인하가 지금 30%가 넘었는데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지금 패드워치는 매 시간 바뀌기 때문에 이걸 뭐 중조점 보실 필요 없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월 정말 늦어도 5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그 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잭슨 미팅 이후에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오르지도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증시랑 금리가 같이 오르고 있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채권과 주식시장은 반비례를 하게 되잖아요. 채권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장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뉴욕의 빅테크 업종들, 뉴욕 증시 빅테크 업종들이 이제는 채권을 대신해서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수익률도 더 좋고 그래서 지금은 빅테크 위주의 업종 쏠림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채권이 떨어질 때까지. 채권이 올라도 빅테크로 가고 지금은 채권이 떨어져도 빅테크로 갑니다. 결론적으로는 뭘 봐야 된다? 연준의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언제 나올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미국도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테마주 랠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추가적으로 밑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에서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원전 건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겠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우라늄 농축 가능한 원전에 대한 이런 건설을 사실은 뭐 규제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원하진 않죠.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 브릭스 국가죠. 여기서도 이제 브릭스에 대한 그렇게 또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원전을 만들 수 있는데 한미 원전 협정 때문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는 악재 이 정도까지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한미 원전 협정 때문에 할 수 없다, 수출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국토부가 정말 엄청난 거죠. GS건설에 10개월 영업 정지를 때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 이상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계의 이런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GS건설을 때렸으니까 LH도 이제 수사 받아야죠. 이렇게 되면 건설업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건설업,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외하고는 이번 주 주간 상승 테마를 보시면은 맥신, 육계, 양자모, 뭐 코로나 관련 테마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구제역, 음식료, 이것도 후쿠시마 관련 테마죠. 이렇게 테마주가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금, 치킨, 한정포까지 급등한 일부 오염수 테마주,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테마주의 움직임이 3일로 못 간다. 이건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왜 못 가냐면은 이제 이틀 연속 막 2연상을 했어. 그러면은 단일가 예고 뜨고 투자 경고 먹어버리면서 추가적으로 신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랠리가 이 짧게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한데 항상 테마주는 짧게 잡으셔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 3거래 넘어갈 때는 대부분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 이게 뭐 테마주 재료가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뭐 경고라든가 신용 투자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매매가 3거래 동안에 이 단위가 매매는 세력들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돈이 묶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유의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 하지만 테마주밖에 살 게 없다는 점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개별적인 상승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 한동 본무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이 화천기계 조급 전 본무 관련 테마주들, 이제 총선 관련 테마주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일부 불매운동 관련 테마주도 맥신 관련 테마주들이 이번 주 굉장히 강세가 나왔다.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들도. 자, 보시면은 그동안 탄력이 나왔던 초전호텔라던가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은 또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갔죠. 자, 왜냐면은 자,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가장 장기화될 테마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이슈일 겁니다. 요거는 내년 4월까지 갑니다. 무조건. 네. 왜냐면 이미 벌써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아젠다가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속될 거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도 오늘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지난주에 이번에 이 중국인 관광객 중에 한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한국은 7.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관광객 중에서 대부분이 마카오나 홍콩 도박하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테마주도 도박 관련 테마주들 보라고 하는 게 중국인들이 도박 엄청 좋아하잖아요. 마작이라든가. 그래서 도박 관련 테마주, 카지노 관련 테마주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농간이다. 다시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마주 회전율이 상위 10개 중에 9개입니다. 저는 이 투자 자금이 몰리는 거래 비중, 회전율이 시장의 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물론 회전율이 높다는 거는 짧은 단타성 매매가 빠르게 들어간다는 거죠. 매수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매수 주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것도 세력들이 이익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은 이것 빼고 살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테마주 빼고 뭘 살 겁니까? 살 게 없는 거고, 거래 비중이라든가 회전율도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거래 비중 3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야 된다니까. 지금은 무조건 거래 비중, 회전율 높은 종목으로 타야 돼요. 아니면 뭐 살 거냐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 네, 따지고 드는 게 아니고 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도 큰 일정은 많이 없어요. 네, 큰 일정은 많이 없고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부처 일정 중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체크해 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일 수요일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요. 31일날 목요일날은 이방 교육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관련 사업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31일날 죄송합니다. 수소차 연구시설을 현장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도 출생 통계, 2023년도 6월 인구 동향, 2023년도 7월 국내 인구 이동을 수요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죠. 지금은 정부 일정 이렇게 체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안 가, 테마주들이. 그래서 일정 있는 테마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테마주 위주로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제가 체크해봤는데, 테마주가 움직일 것들은 이 정도 3가지, 저출산,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재미없는 시장, 개별 장세가 반복되는 시장이 지속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서 또 장전에 좀 괜찮은 종목들, 잡으면 좋은 종목들 지금부터 저는 좀 체크를 하도록 할 테니까 남은 주말 잘 쉬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